안녕하세요. 배움의 숲 영어 선생님 번쩍쌤입니다. 오늘부터 영어 기초를 조금씩 들어가기로 할 건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하기 시작한 이유는 요즘에 고등에서도 그렇고 중등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서술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물론 서술형을 잘 봐야지 고등학교 때도 내신도 좋아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재들이 너무 서술형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쉽게 영문법을 배워야 될 그 단계에서 계속 필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영어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5형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게 몇 형식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초등학교 때 기억도 있고 이제 중1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형식이라는 것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의 형태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문장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기본이 되는 것, 특히 2형식이나 4형식이나 5형식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얼만큼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요, 보시면 동사의 성질을 기준으로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 두 번째는 목적어가 필요 있는 애로 나눠져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형식을 우리가 1형식, 2형식이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필요한 형식을 3, 4,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5형식, 2형식을 또 분류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형식에 대한 개괄론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게 1형식이었구나, 뭐 3형식이었구나 이런 기억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편하겠죠? 1형식 볼게요. 1형식이라는 것은 주어하고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되는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2형식이라는 것은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데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2형식이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1형식과 2형식은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형식 같은 경우에 보면 3형식부터는 우리가 목적어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3형식이라고 하고요. 4형식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얘기할 때 3형식에서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그 대상을 아예 문장 안에 넣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형식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대상을 목적어처럼 목적어 앞에 그냥 위치시켜 버리는 것이 4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어를 2개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대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대상을 얘기하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4형식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독해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또 얘는 목적어를 보충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문장 구조를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개괄이 끝났으니까 1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형식이라는 것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뜻이 전달이 되는
그런 문장의 형식을 얘기해요. 일형식으로서는요,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 혹은 부사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는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것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우리가 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사가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부사 역할하면 우리가 부사구 혹은 부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사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I walk, 난 걸어요. I walk slowly, 나는 천천히 걷습니다. 이 slowly가 walk를 꾸며주죠. 동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세 번째 볼게요. I walk to the bus station,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to부터 station까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부사구인지 아니면 이 형식에 설명하는 그 보호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애들이 주어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버스 스테이션이 아니죠? 그러면은 주어를 설명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호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I will walk to you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너에게 걸어갈 거야 이런 뜻이겠죠. 이것도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면서 방향이나 나타내면서 이런 것들이 일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 문제를 중등에 다룰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청확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나올 때 자주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there is 혹은 there are 같이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유도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애들은 일형식으로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an apple box is there 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there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마치 주어하고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서 써져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냥 there is there라는 일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개괄적으로 보자면 주어 동사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않아서 왜? 주어를 보충해 설명해줘야 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 형식 동사라고 하고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주격 보호를 찾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익숙해서 알면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근데 영어는 말 때문에 어렵다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형식은요,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비동사 문장이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있는 형용사나 명사가 주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동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쉬었어요, 빨갛게 변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형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지하자, 유지를 이야기하는 동사예요. 계속 뭐뭐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인 것 같아요. seem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라는 거예요. 뭐뭐처럼 느껴져요. 뭐뭐처럼 보여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형식 동사입니다. 문장 구조예요. She is busy 해서 busy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형용사 혹은 my boyfriend가 명사 이렇게 돼서 얘가 he나 앞에 있는 she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형식 동사구나, 주어를 설명해주면 이형식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형식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장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뭐하게 되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become이나 grow, get, turn, fall, go, run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will become a middle school student. 내가 뭐가 되었어요? 중학생, 학생이 되었어요. 중학교 학생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은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똑같은 become인데요. He became surprised. 내가 놀람을 받은 상태가 되었어요. 내가 놀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볼게요. My dream will become true. dream come true 하면 꿈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In the summer season, 여름 시즌에 milk, 우유가 goes sour easily, 쉽게 상하게 될 것입니다. goes sour 하면 상하게 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봅시다. The sky grew redder and the sun set. 하늘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해가 졌어요. 이런 뜻이겠죠. I don't want you to turn pale and be confused. 자, pale이란 단어가 중등에서는 약간 어려운 단어기도 하죠. 그래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turn pale, 창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be confused. 혼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봅시다. As the battery had run dry, 배터리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에 I couldn't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가 없었어.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항상 친구들끼리 하는 변명이죠. 아, 핸드폰 떨어졌어,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Jane fell asleep during English class에서요. 제인이 영어 시간 동안에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죠? fell asleep 같은 경우에는 관용어구처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우리가 go하고 fall하고 run 같은 경우에는 일용식으로도 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돌입하게 될 때는 주어를 뒤에서 설명하는 말이 없다. 이 run이나 fall이나 go 같은 그런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이 없다? 그러면 일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형식이 될 수 있는 세 번째를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유지를 이야기하는 동사가 이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뭐뭐 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 예를 들면 keep이나 stay나 remain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예를 들면 he closed his eyes. 그가 그의 눈을 감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cool. keep cool은 냉정함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He should stay quiet. 그는 조용한 채로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어디서? In the library. library에서요. 도서관에서요. The soldiers. 그 군인들은 should remain. 뭐뭐한 채로 남아야 해요. Faithful to the king. 그 왕에게 faithful.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아야 해요. 뭐 이런 뜻이겠죠. 이 형식인 네 번째를 보시면요.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도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도 이 형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seem이나 appear이 있다는 거죠. 자, 예문을 보자면요. Mr. Byrne, 나여다. Mr. 번 선생이 seemed shocked,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뭐였기 때문에? To see some tigers running on the street. 몇몇의 호랑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영작을 해서 내용이 그렇게 교육적이진 않은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She appears interested in new food. 그녀가 새로운 음식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보여요. 이런 뜻입니다. 뭐뭐한 것처럼 보여요. 뭐뭐인 것 같아요도 이 형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동사.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요? 뭐뭐인 것처럼. 뭐라고요? 뭐뭐인 것처럼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들려요, 냄새나요, 만나요, 느껴져요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더라.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거나, 감각동사 플러스 like 명사가 나오거나, 감각동사 다음에 요건 좀 고등과정이긴 한데요. 목적어가 나오면 감각동사가, 목적어가 나오면 니 형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부사가 나오더라. 요런 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요. Mark looks happy. 마크는 행복하게 보입니다. 자, looks를 happy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mark를 설명해 준다고 이 형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happy가 아니라 happy가 된 거죠. Mark looks like a fat frog 해서요. 마크는요, 살찐 개구리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육적이지 않은 내용 미안합니다. 재밌으라고 그랬어요. 재미없으면 바꾸도록 할게요. It sounds great. 되게 좋은 생각이야. 좋게 들리는구나. 이런 뜻이겠죠. Your voice sounds like a boiling pot 해서요. 너의 목소리가 뭐처럼 들려요? 끓는 주전자처럼 들려요. 이런 뜻이에요. This bread. 이 빵은요, smell sweet,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sweetly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This bread smells like a grape 해서요. 뭔가 포도와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 향빵 뭐 이런 거죠. Your pie, 너의 파이가 tastes so delicious, 너무나도 맛있게 맛나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your pie tastes like a rubber ball 해서 고무공 맛이 나요. 이런 뜻이에요. 너무 친구가 음식을 잘 못하면 이상한 맛이 날 때가 있죠. 고무공 맛이 나요. 이런 뜻이에요. When playing together, 우리가 함께 할 때,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함께 놀 때, 뭐 함께 할 때는요, we feel strong, 우리가 강력함을 느낍니다. 강력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비슷한 말이에요. When playing together, 우리가 함께 할 때는, 함께 놀 때는 we feel like, 우리는 뭐처럼 느껴져요? 슈퍼맨들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I felt it happily. 자, 이 felt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감각동사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나왔을 때 이 it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을 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3형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happy가 happy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등학교가 올라가거나 중3이 올라가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그 1, 2형식까지 다뤘고요. 그리고 3, 4형식, 3, 4, 5형식을 다루고 문제를 할지, 혹은 1, 2형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쉬운 문제를 쭉 같이 풀어볼지는 다음 시간에 고민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